오늘은 네트워크 기본 문제풀이에서 좀 다시 봐야 될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3번이에요. 이거는 셀룰러 방식으로 통신 시스템의 셀을 표현한 건데요. 먼저 조건을 보면 같은 알파벳은 1000개의 통화 채널 셀 클러스터를 의미한대요. 그러면 이 같은 알파벳이라는 게 여기 있는 그 같이 이 B라는 알파벳을 쓰는 것의 영역은 지금 여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같은 A를 쓰는 부분은 다 여기 부분이니까 이 영역별로 이렇게 1000개를 나누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셀당 몇 개씩 쓸 수 있을까요? 얘가 같이 1000개를 공유한다고 치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7로 나눠서 여기서 요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1000개를 나눠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얘는 그러면 1000개면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제 사용 인자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번은 1000 나누기 4가 되고요. 나번은 1000 나누기 7이 됩니다. 이 얘네들의 용어를 좀 재사용 인자값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B1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셀의 번호를 그러니까 얘네끼리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재사용 값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B1이 쓸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인접한 애들은 안 됩니다. 이 인접한 애들은 안 돼요. 그럼 얘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얘도 안 될 뿐더러 얘 주변에 있는 얘랑 인접한 여기랑 인접한 애들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가 가능하느냐? 여기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이 인접한 애들끼리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난 여기만 가능합니다. 요 범위가 얘가 재사용할 수 있는 셀의 번호입니다. B1이. 그러면 내가 인접한 것과 또 붙어있는 거를 피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그렇다.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셀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각 셀에 할당 가능한 채널 수라고 하는데 네. 이게 답이네요. 얘가 뭐였냐면은 1000개를 가지고 재사용을 나눠서 이제 쓸 수 있다고 했으니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재사용 인수가 아니고 얘가 이제 공유 가능한 할당 가능한 채널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재사용 인자값 이거는 그러면 뭐냐? 얘는 그 셀 안에 있는 요 공유하는 그 셀의 개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재사용 인자값입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7개 이렇게 알아만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통화 중 이동국의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뭘까요? 얘의 용어는 핸드오프입니다. 핸드오프. 네, 이 문제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네트워크에서 호스트의 통신으로 학습하는 이계층 장비래요. 이제 얘가 통신할 때 브릿지가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언제 학습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에서 출발을 하는데 다른 데 상관없죠. 아무 데나 B를 가도 되고 C를 가도 되고 D를 가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C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 C로 갈 때 스위치는 일단은 그 목적지의 호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뿌려요. 뿌리는데 얘가 여기를 통해서 나가서 얘한테 갈 수도 있고 얘한테 갈 수도 있고 얘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난 일단 확실한 건 호스트 A가 1번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가면서 내가 플로딩을 할 때 이렇게 스위치 1번이란 사실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A가 B로 가면 이제 얘가 B로 가게 되면은 주소는 뭐예요? 주소는
주소는 B의 호스트 주소인 호스트 B의 주소의 물리 주소로 가게 되겠죠. 72.13.45.61.40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가 포트 어디 포트를 쓰냐? 얘는 2번 포트, 어디 포트를 쓰냐? 얘는 1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럼 뭐에 대해서 학습한 거예요? A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B가 D로 간대요. 그러면 얘도 사실상 다 뿌려요. 그러니까 모든 주소에 다 뿌려요. 내가 A로 가는 거를 A가 1번 쓰는 걸 안다 한들 다 뿌립니다. A, C, D 중에.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건 뭐예요? 내 주소는 여기 64가 64, 22, 13, 45, 61, 13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로 나가면서 다 뿌리겠죠? 다 뿌리는 동안에 내가 포스트 B는 어느 스위치로 나간다? 2번 스위치로 나간다. 이런 사실을 학습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 학습해서 뭐예요? 나중에 다른 어디선가 D에서 A로 보내고자 했을 때 이 A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1번으로 가면 A가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여기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네 훨씬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쉽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 패킷 보낼 필요가 없죠. 그리고 A가 D로 갈 때는 얘는 D가 또 어디인지 몰라요. A는 1번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D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다 뿌립니다. 다 뿌려요. 그래서 이때 A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A는 1에서 간다는 사실을 이미 학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B가 A로 갈 때 B에 나가는 포트, 여기 2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죠. 따라서 얘도 아무것도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말고 받는 패킷, 그러니까 수신하는 포트 번호를 한번 포트가 뭐가 있는지 호스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 B가 있고 B, D가 있고 A, D가 있고 네, A, D가 있고 B가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학습을 했어도 다 뿌린다고. 왜냐면 무조건 소스 포트 위주이기 때문에 소스가 먼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A에서 왔다는 사실 A에 대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플러딩은 다 한다. 예, 그래서 플러딩을 한번 해볼 건데 A가 B로 갈 때는 A가 B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플러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B, C, D 모두가 받아요. 그리고 B가 D로 가는데 B가 D로 갈 때 A에 대한 학습을 여기서 이미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얘가 B에서 A로도 역시 플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A도 받고 C도 받고 D 모두 다 받아요. 일단 플러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럼 언제 내가 안 하냐? B가 A로 갈 때 이때는 내가 안 하겠죠. 왜냐면 내가 B고 내가 A로 가는 방법을 몰랐을 때야 이렇게 다 플러딩해서 확인을 하지만 이때는 내가 A가 1번 포트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별도로 수신 포트가 A 혼자겠죠. 그리고 A가 D로 갈 때 A가 D로 갔다는 거, D로 가는 것에 대한 정보. 내가 D에서 뭔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A가 D로 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도 B, C, D 모두에게 다 뿌립니다. 네, 이렇게 무조건 이 소스의 위주로 소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4개의 랜이 있고 3개의 브릿지가 있어요. 그러면 호스트 H1과 H2는 랜 1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H3과 H4는 랜 4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 브릿지는 출력 포트를 갖는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브릿지가 동작할 때 작성 방법에 대해 서술을 하래요. 자, 조건을 보면은 프레임의 홉수는 제한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브릿지의 형태는 투명 브릿지이다. 그리고 각 브릿지 테이블은 목적지 호스트의 물리 주소, 출력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된대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비어있다. 그리고 각 브릿지 테이블의 내용은 프레임의 송수신에 의한 학습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획득이 된다. 마지막은 브릿지 번호가 작을수록 포트 번호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대요. 그냥 이 말이 제일 사실상 중요한 말이죠.
브릿지 번호가 작을수록 포트 번호가 낮을수록 이렇대요. 자, 일단 작성 번호 보면은 브릿지 B2가 루트라면 얘가 만약에 루트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차단되는 포트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루트라면은 이제 모든 애들이 얘로 갔을 때 거리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B1은 B2에 한 번 만에 와 라는 거고 B3는 B2에 또 한 번 만에 가. 그러면은 얘가 둘 다 한 번 만에 B2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B1이 이 포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죠. 이 포트.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렌스리한테 야, 나 B2 한 번만에 갈 수 있거든? 어때? 나한테 보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B3는 야, 나도 한 번만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차단이 될까요? 이 둘 중에서는? 브릿지 번호가 뭐라고 했어요? 작을수록 우선순위 높다 했으니까 누가 양보해? 얘가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B1이 여기 B3가 이쪽으로 가는 이 B3가 여기 포트가 차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B2가 브릿지라면 여기가 차단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B2가 루트라면 논리적으로 차단되는 포트를 브릿지 아이디 포트 번호 형식으로 쓰래요. 그러면 차단이 되는 포트는 여기잖아요. B3 포트 번호 몇 번이에요? 1번. 포트 번호는 1번이었어요. 1번이 차단이 되고요. B2는 루트로 스패닝 트리를 생성하고 H3에서 H4로 패키지 전송한대요. 그래서 각 브릿지의 포딩 테이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H3가 H4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일단 없다고 하고 블락이 됐어요. 그리고 H3가 그냥 램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일단은 갈 수 있는데 일단 다 보내요. 플로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면은 H1에도 닿고 H2에도 닿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는 이제 블럭이 됐으니까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얘가 B2랑 B1이랑 이제 학습을 한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B2도 학습을 하겠죠. B2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소스 기준의 포트이기 때문에 B2가 H3가 요렇게 여기 2로 들어간다. H3에서 온 애는 2로 들어온다. 포트 번호 2다. 라는 걸 학습을 하고 B1의 경우에는 여기로 갈 거면 H3는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B1은 학습을 어떻게 해요? 얘는 H3가 이것도 2번으로 간다는 거고 네, 이거뿐이네요. 사실상 여기 H3는 못 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인 것 같습니다. 답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원리로 해요. 그럼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B2가 브릿지가 아니고 B1을 브릿지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포트가 블락이 될 건지. 일단 B1이 루트면 얘가 여기까지 한 번만에 가. 그리고 얘도 얘까지 한 번만에 가. 그러면 얘네들은 B2랑 B3는 그러면 어디 포트가 이제 끊어줘야겠죠? 이 B2랑 B3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브릿지 번호가 작을수록이니까 얘가 이겼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포트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은 여기 이 상황에서 H3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H3가 A4로 갈 때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가게 되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 차단이 됐으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B1, B1, B2, B3 다 갈 수 있겠죠? 근데 B1으로 갔을 때는 이제 포트 번호 입력이 이건 2겠죠? 2. 그러면 H3은 2로 들어가는 것이고 B2도 2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B3로 갈 때는 얘는 여기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일단 얘는 차단이 됐지만 그러면 B3도 학습을 일단 합니다. 여기로 갈 수 있으면 보내줘요. 그러면은 얘는 1이죠. 1입니다. 1이고 H3은 1, H3,1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는 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정확하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은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요 작성 방법 요거는 그냥 별건 아니고 이 주소들 사설 주소 몇 개를 한번 같이 보고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얘가 DHCP 클라이언트의 서버를 찾을 때는 디스커버를 먼저 하는데 그때는 내 주소가 모르고 내 주소를 할당해줄 누군가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255.255.255.255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DHCP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찾을 때 이 목적지 IP 주소 아니다. 소스 IP 주소는 0.0.0.0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소는 0.0.0이고 보내는 주소 목적지 주소가 255.255.25 왜냐면 목적지니까 그러니까 난 누군지 몰라 그래서 0.0.0.0으로 보내고 내가 보낼 때 어디다 보내? 그러니까 모두에게 보내야 돼. 그래서 255.255.25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서버가 찾을 때 255.255.255.255가 되겠죠. 네, 그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설 IP 4개 블록. 이거는 거의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0.0.0.0에 8, 그리고 172.76.0.0에 12, 192.168.0.0에 16, 169.254.0.0에 16이에요. 이렇게 4개를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보내는 패킷을 외부로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보내는 건 루프백 주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제 시작이 127 뒤에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0.0.1이 나와도 상관없고 0.0.4, 5, 6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8이에요. 여기까지만 같으면 무조건 다 나의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127. 어쩌고 무조건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멀티캐스트 주소 이거는 24.0.0.0이에요. /4입니다. 네, 근데 이게 나의 하나의 그 네트워크 안에서의 전체 브로드캐스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외부 라우터와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외부 라우터에서도 이렇게 받잖아요. 정보를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때 얘가 외부 네트워크가 라우터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IP 주소를 쓰나요? 예를 들어서 네, 얘가 160.70.14.0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는 뒤에 뭐가 붙어요? 얘는 이제 뒤에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160.70.70.255까지만 이 뒤에 255를 붙여서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와 통신하겠다 하는 거고 255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55.255.255.255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통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네트워크의 통신은 255.255.255.255에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 들어갈 때는 저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DHCP 동작인데 얘는 그 책 기본서에서 보면은 이 리퀘스트에 써있는 소스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원래 여기는 이제 68과 67이거든요. 얘가 68이고 얘가 67이 들어가는데 얘가 5판을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처음에 이제 소스 어드레스 나 누군지 몰라 하고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이 서버에서 너 이거 쓸래? 하고 제안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리퀘스트에서는 그거를 받고 다시 그거를 보낸다? 그 소스 어드레스는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원래는 소스 어드레스 여기였고 이거 써도 돼? 한 다음 이제 바로 좀 0.0.0 좀 0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기도 한다는 거 책에서는 그냥 그대로 둔대요. 이걸 바꾸지 않는 경우도 원래 이제 안 바뀌긴 하는데 컴퓨터에서 안 바뀌었는데 얘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뒤에 5문제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인 N1과 N2가 포함된 네트워크 구성도래요. 그래서 최초 발신지에서 목적지까지. 자, 근데 얘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단편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있는데 얘가 이제 2개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MF 필드만 좀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보는 건데 MF 필드가 맨 끝에 것만 0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1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애들은 남아있다. 그러면 1이고 끝났어. 마지막에 하면 0인데 처음에는 얘가 0이겠죠. 아무것도 안 갈라져 있을 때는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0입니다. 근데 얘가 2개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혼자 1이고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또 나뉘겠죠. 얘는 막 진짜 4단계로 3단계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이때 MF가 뭘까요? 이때는 하나당 몇 개씩 생긴다고 할까요? 이게 개수가 네, 처음에 2000바이트니까 이거는 그 개념을 한번 보기 위한 거라서 한번 계산은 제가 잠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2000이니까, 네, 2000이네요. 2000이고, 얘는 1000으로 반으로 나눠줬고, 얘는 240씩이에요. 240, 40,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MF가 0이었고, 얘는 MF가 몇이에요? MF가 1이잖아요. 그럼 얘도 다 1입니다. 얘는 MF가 0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제 갈라지겠죠? 그럼 240, 40인데 얘는 다 똑같이 1이에요. 얘도 다 11111만 했는데 얘의 마지막에 0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패킷의 총수는 몇 개다? 얘가 2000이었고 그게 1000으로 나뉘었고 그러면 이 2000개가 이 100점만 10만이 될 때까지 10만 나누기 2000을 하면은 5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50개가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총 10개잖아요. 그죠? 10개. 그러면은 10개 곱하기 50개 해서 500개다. 이런 게 쭉 많은 거예요. 쭉. 그다음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패킷 중에서 패킷 헤더의 플래그 필드에서 MF 필드가 0인 거는 이 갈라질 때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거 하나. 그래서 도착한 패킷은 얘가 하나씩 갈려서 50개가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에 하나만 있을 거니까 총 50개겠죠. 그 다음에 패킷들이 N1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패킷 중 패킷 헤더의 플래그 필드에서 MF 필드가 0인 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게 한 50개 있고 각 나눠질 때마다 무조건 하나씩 있는 거니까 얘도 50개입니다. 그리고 N2로 들어갈 때는 MF 필드가 0인 패킷. 얘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다 0이니까 얘도 0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50개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패킷 중 옵셋 값이 0인 패킷은 도착한 것 중에 옵셋이 0인 거는 얘가 이제 0이었고 얘가 그 다음 옵셋 이렇게 가니까 0인 것도 역시 50개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이게 있고 또 하나 생길 거고 또 하나 생길 거면 얘네끼리는 어떻게 구분해요?
왜냐면 얘 옵셋 값이 여기서부터 하나씩 매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다시 0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식별자를 통해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RRP예요. RRP는 이제 광고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거쳐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웃한테서 광고를 받고 내가 그 사람의 그 라우터의 정보를 받고 더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갱신을 하는 거고요. 또 비용이 변경된 비용이 있다. 그럼 그것도 갱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랑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얘가 A가 B로부터 수신을 했대요. 그럼 B에서 온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얘가 목적지 서브넷이 같은 애가 Z, X, W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W가 다음 라우터가 B이고 목적지 흡수비 3인데 얘가 W가 다음 라우터가 없어하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A가 이렇게 그림만 안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B로 갈 때 다른 걸로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B의 정보를 A가 받았는데 라우터 A가 B로부터 수신을 한 광고는 내가 여기를 거쳐서 내가 B를 거쳐서 나갔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3, 4, 2로 바뀝니다. 네, 왜냐면 나는 이제 B를 거침으로써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있고 이때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W가 다음 라우터에 B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이제 B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B의 비용이 지금 상승했잖아요. 네. W까지 가는 거 4가 되었으니까 이때도 목적지까지의 홉수를 4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갱신을 해줘야 되니까요. 네. B에서 5내니까 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X랑 Z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을 거쳐가면은 5만큼 걸려. 얘가 안 거쳐가도 1만큼 걸려. 라는 건데, X가 특히 이제 X가 다음 라우터가 없고 목적지까지 흡수가 1이잖아요. 근데 얘가 Z 같은 경우에는 이 4랑 5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4가 아니고 2랑 1이죠. 2랑 1을 두고 이제 봤을 때는 2가 좀 더 Z인데? 그죠? Z죠. Z 5랑 3이랑 비교하는 거군요. 5랑 3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최소로 갈 수 있는 것 3이에요. 그죠? 3이기 때문에 얘도 3을 네,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고 네, 뒤에서 라우팅 테이블 빈칸을 채우면 되네요. 그냥 네,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얘는 B는 4가 됐고 여기서 갱신됐죠. 그 다음에 얘는 2와 3이 됩니다. B. 왜냐면 얘가 네, 하나 더 더해줘가지고 그 다음 B로 이제 거쳐서 가게끔 하기 때문에 얘도 3. 글씨 이렇게 쓰죠. 3입니다. 3 목적지까지 흡수. 네. 3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링크의 비트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링크의 비트 길이는 얘가 여기서부터 최대 처음 도착할 때까지의 A, B가 있으면 B에 처음 도착할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그때 이제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이제 보낼 수 있는 그게 있겠죠? 링크의 비트 길이는 A가 B로 보낼 때 이 경로에 얼마나 많은 비트가 깔릴 수 있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1초에 1메가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메가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1메가를 1초에 1메가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1초에 1메가 보내게 되면은 소식으로 가는데 1초인데 1ms의 경우에는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10의 6 곱하기 10의 3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가 x입니다. 그럼 x는 10의 3이에요. 그럼 얘는 1ms 비트 길이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그냥 1000이 될 것이고 얘가 전송하는 백킷이 만약에 1000이에요. 그러면 A 구간은 얘가 또 보낼 때 1000이라는 것만큼 보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때는 에크를 기다리겠죠. 그러면은 얘가 원래는 이만큼이면은 2000만큼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1000만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링크 이용률을 50%만 사용을 한다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딱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요거가 조금 헷갈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한 단말기 내에서 두 개의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각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거를 입력을 하고 동일한 웹문서를 수신했대요.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갈 거는 이제 게시적에 받을 거. 근데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서버의 포트 주소 미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동일한 서버 IP 주소를 사용한대요.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서버 IP 주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 영역에 들어가면 게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4번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포트 주소를 임시로 할당해준다가 아니고 이제 자기 자신의 그 포트 주소는 자기가 정합니다. 나 몇 번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임시로 누군가 이제 할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버는 영속적인 연결 방식을 지원한다. 그래서 응답을 전송한 후에 잠시 열어놓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얘가 이제 그 직접 재기 방법과 반복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질의를 할 때 DNS 서버가 어디인지 물어볼 때 S가 D 어디 있어 할 때 이제 B한테 물어보고 B가 나 몰라 하고 A한테 물어봐 하고 A의 주소를 가르쳐줘요. 그럼 A한테 물어보고 A가 난 모르는데 그럼 C한테 한번 가봐 하고 C의 주소를 가르쳐줍니다. C한테 가봤고 C도 나 몰라 D한테 한번 가봐 난 D 주소는 알아. 해서 D가 D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D가 나의 자기 정보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재기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방법은 얘가 S가 B한테 먼저 물어보고 B가 그래 너 이거 궁금해 해가지고 A한테 가서 물어보고 A가 또 C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D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 S한테 도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으면 물론 여기는 답하고는 크게 관련 없어요. 왜냐면 이제 D의 IP 주소를 알려면 이런 방식으로 가든 C가 가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C입니다. 근데 캐싱 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캐싱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K 도메인의 모든 시스템은 캐싱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캐싱하면 저장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캐싱은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돌려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 S가 도메인 이름으로 웹서버 D를 찾는데요. S가 도메인 이름으로 웹서버 D를 연결 시도한대요. S가 처음으로 질의하는 DNS 서버를 써라. 그러면 이제 도메인 번호, D의 도메인. S가 처음으로 질의하는 DNS 서버. 일단은 D의 주소를 알고 있는 애는 일단 얘랑 같은 도메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DN 서버 2.0.2.0.10.4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가 질의를 하는 건 너 혹시 갖고 있니? 하고 여기 IP 주소가 같은 이 C한테 C가 이제 같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도메인이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도메인이니까 이 C가 가지고 있다. 네, 답이 똑같네요. 네, 답이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 알아보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다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